야, 백이야. 지금 그 무덤을 왜 파고 있는 거야? 밤마다 땅을 긁던 진돗개의 발끝에서 피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 안에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술에 절은 목소리는 떨리고 눈은 자꾸 무덤 옆 움푹 꺼진 흙을 향했다. 그날 이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들려왔다. 창백한 얼굴, 그림자 같은 형체, 그리고 분명히 들렸던 그 목소리. 배가, 거기서 그러지 마라. 그건 죽은 어머니가 부르던 말투였다. 민수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해곡면 청송리로요. 주소를 말하는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문자가 떠 있었어요. 모친댁 화재 발생, 사망자 1명 확인, 신원 확인 요청드립니다. 싱가포르 회의실에서 파트너와 악수를 나누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스터 김,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미스터 김,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경찰관과 통화했어요. 김민수 씨시죠? 유족분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직접 하기는 힘드십니다. 불이 너무 심했고 집안에 계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지문과 신상 정보로 신원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어머니가 맞을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먼 친척 몇 명, 동네 이장, 어머니, 옛 친구가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민수야, 너무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모, 조에 표합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감사합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제사상에는 생전에 좋아하시던 군고구마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슬픔도 뒤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민수는 화재 현장에서 수습된 유골을 들고 고향집 마당 끝으로 향했습니다. 감나무 옆 잡초가 우거진 자리를 삽으로 정리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조용히 보내드려도 되는 건가? 유골을 조심스럽게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봉분을 둥글게 만들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올렸어요. 소주 한 병을 여러 잔에 따랐습니다. 장례 내내 진돗개, 백이는 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입을 꼭 다물고 꼬리도 흔들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밥그릇을 가져다 놓아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백이야, 밥 먹어? 너도 아는구나. 백이는 눈을 한 번 깜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묘 옆에 앉았어요.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장례만 치르고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화재로 집이 많이 상해서 복구 공사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자꾸 그리워져서 유품도 정리할 겸 며칠만이라도 이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불에 그을린 자국 속에 어머니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전기밥솥에는 마른 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서랍을 열자 어머니가 아끼던 네이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어요. 민수는 손끝으로 만져보다가 이내 서랍을 닫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다는 게 이렇게 실감나는구나. 술을 꺼냈습니다. 컵도 제대로 씻지 않고 소주를 부었어요.
라면을 끓였지만 몇 젓가락 먹지도 못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더라? 기억도 안 나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이는 여전히 묘 옆에 있었습니다. 백이는 새벽까지 묘 곁에 앉아 있었어요. 낑낑거리지도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맞지? 그 말에 백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뭔가 이상한데? 민수는 어느새 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와서 한 잔이었어요. 그 다음엔 심심해서 한 잔이었죠.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손이 술병을 찾았습니다. 낮엔 마당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창가에 앉아 묘를 바라봤어요. 백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틀거리며 창문을 열던 민수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백이가 봉분 옆 흙을 발로 긁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앞발로 땅을 파더니 킁킁대며 고개를 들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백이는 듣지 못한 듯했습니다. 잠시 흙을 들춰내다가 그 자리에 머리를 얹고 가만히 있었어요. 개들이 주인을 그리워한다는 건 알지만 이건 좀 다르잖아? 왜 하필 무덤 바로 옆을?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개가 죽은 사람 무덤을 지킨다더니 진짜 그런 건가? 며칠이 지나도 백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려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자꾸 가슴이 조여오는 게 싫었거든요. 어느 저녁 취기가 올라온 민수가 묘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생전에 좀 더 자주 전화할 걸 그랬나? 밥이라도 같이 먹지. 왜 그게 그리 어려웠을까?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백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묘 쪽을 바라봤습니다. 너한테는 엄마가 잘해줬잖아. 민수는 목을 축이듯 술을 마시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런 후회가 무슨 소용이지. 이제 와서 말해봤자 아무도 들을 수 없는데. 다음 날 새벽 백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 묘 옆이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신 묘 옆 흙바닥에는 진흙 자국과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어요. 어디 간 거야? 백이? 백이는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발끝에는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야, 어디 갔었냐? 이게 뭐야? 팔 다쳤잖아. 백이는 헥헥거리며 혀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묘 옆에 털썩 누워버렸어요. 민수는 물그릇을 가져다 놓아줬습니다. 물부터 마셔.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이틀 연속 사라졌다 돌아오더니 셋째 날에는 묘의 한쪽 흙이 움푹 꺼져 있었어요. 뭐지? 이거? 봉부는 멀쩡한데 오른편에만 구멍 같은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곳을 파다가 다시 대충 덮어놓은 것 같았어요. 백이가 판 건가? 아니면 누가?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백이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뭔가를 말하려는 듯한 간절한 표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소파에 앉아 묘 쪽을 바라봤어요. 백이는 여전히 묘 옆에 누워 있었는데 시선은 계속 봉분 오른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이야. 거기 뭐가 있는 거야? 뭘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 마치 거기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듯이요. 민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백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을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심했나? 장례 치르고 나서 바로 이 모든 걸 외면하려 했잖아. 자신이 미웠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백이는 그날도 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봉분 옆 움푹한 흙이 떠올랐습니다. 백이의 상처 난 발, 그 간절한 눈빛,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이유. 내가 묻은 게 정말 엄마가 맞나?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술잔을 멀리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백이의 수상한 움직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묘 옆 움푹 꺼진 흙, 긁힌 발, 진흙 범벅이 된 몸. 그냥 넘기기엔 너무 반복적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민수는 거실 불을 끄고 마당 창문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백이의 그림자가 묘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백이가 일어섰습니다. 봉분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 가는 거야? 민수는 운동화를 신고 따라 나섰습니다. 손전등은 끈 상태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달빛이 약하게 비추는 시골 길을 백이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백이는 멈춰 섰습니다. 앞에는 쓰러질 듯한 작은 폐가가 있었어요. 지붕은 반쯤 주저앉았고 벽에는 이끼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백이는 문이 아닌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 민수는 숨을 삼켰어요. 그대로 웅크린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폐가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움직이는 발소리, 흔들리는 바가지 소리, 그리고 허이, 하지 마라. 배가. 민수는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들렸어요. 분명히 배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 말투, 그 억양, 그 속도. 민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은 어둡고 허름했습니다. 낡은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엔 바가지와 된장 항아리, 수세미가 놓여 있었어요. 무너진 벽지 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벽 한켠엔 이불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백이의 등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앞에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흐릿한 형체, 그림자처럼 앉아 있는 사람, 손을 내밀고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확실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말랐고 등이 굽어 있었고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얼굴, 어머니였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너무 창백했어요. 눈은 퀭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 얼굴은, 그 눈빛은 분명히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백이가 민수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채 한 걸음 물러섰어요. 발밑에 놓인 돌이 굴러갔습니다. 소리에 놀란 듯 폐가 안의 인물도 문 쪽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민수는 숨을 참은 채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묻은 건 누구였지? 그럼 엄마는?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폐가 근처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서성이다. 새벽녘에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울렸어요. 내가 장례를 치른 건 누구였던 거지? 민수는 두 눈을 뜬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새운 탓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폐가에서 본 그 얼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백이는 아침부터 민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보호자처럼 구석에 앉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장례 치른 게 진짜 엄마가 아니면 목소리는 허공에 날아가듯 사라졌어요. 그 문장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폐가에서 본 여인은 너무나 어머니였어요. 말라있고 초췌했지만 손짓과 말투,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럼 그 유골은 대체 누구였던 거지? 어머니의 치매. 민수는 그것도 이제 와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분명 기억력이 살짝 헷갈리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쩌면 훨씬 심했던 건 아닐까요? 마지막 통화에서 어머니는 이상한 말을 했었죠. 민수야, 내가 고등학생 때 입던 그 외투 어디 뒀니? 엄마, 그건 제가 군대 갈 때 드린 거예요. 아, 그랬구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땐 어머니가 단호히 말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죽을란다. 남 눈치 보며 살기 싫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그 말을 민수는 단지 고집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 단호함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민수가 자리를 비운 그 며칠이었습니다. 출장은 불가피했어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어머니는 평소처럼 통화도 잘했고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불이 났고 시신이 발견됐고 장례가 치러졌어요. 민수는 단 한 번도 시신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불에 손상돼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문 확인과 정황으로 신원 확정했어요. 그땐 그냥 믿었어요. 믿는 수밖에 없었고 그게 가장 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폐가에서 본 그 얼굴 배가.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는 명백했습니다. 민수는 묘 앞에 섰어요. 백이는 언제나처럼 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더 집중된 눈빛이었어요. 민수는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앉은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게 웬 미친 짓일까? 무덤을 파서 뭘 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백이는 고개를 묘를 향해 돌렸어요. 그리고 묘를 긁었습니다. 백이야, 정말 여기 파야 하는 거야? 민수는 삽을 들었습니다. 첫 삽을 흙에 꽂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느 순간 삽 끝이 딱딱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유골함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뚜껑을 열었어요. 관 안에 불에 탄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불에 타서 알아보기엔 어려웠지만 크기가 작았어요. 게다가 몸의 형태도 달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건가?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건 전문가한테 확인받아야 했어요. 백이는 묘를 다시 긁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이야.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건가? 백이는 민수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묘 앞은 여전히 조용했고 백이만이 민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부터 가봐야겠어. 뭔가 확인해야 해. 무릎 꿇은 자세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아니야. 손에 쥐고 있던 뼈 조각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유골을 다시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집으로 뛰었어요. 백이는 뒤따랐습니다. 마당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간 그는 서랍을 뒤져 장례 관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무진 추모 장례 서비스라는 로고가 인쇄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있던 계약서, 명세서, 수납증을 쥐고 그대로 차에 몸을 실었어요. 확인해야 해. 대체 누구 장례를 치른 건지, 폐가에서 본 어머니 같은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무진 추모 장례 서비스는 번화가 끝자락 주유소 옆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낡은 간판 위엔 탈색된 글씨가 간신히 보였습니다. 민수는 문을 박차듯 열었어요. 접수 데스크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고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 계산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 어머니 장례를 여기서 치렀어요. 김영자 씨예요. 확인 좀 해주시죠. 여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키보드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김영자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 유골, 가족 요청으로 매장, 장례 이틀, 맞으시죠? 민수는 손이 떨렸어요. 그 시신,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봤고요. 불에 심하게 타서 알아보기 힘들다고 해서 참아보지 못했거든요. 지문 확인, 맞다 했지만 혹시 차고 있을 가능성 없습니까? 여자는 살짝 당황한 듯 모니터를 내려다봤어요. 글쎄요. 지문 확인이면 경찰 기록인데 저희는 관만 넘겨받았죠. 확인은 시신 이송 확인서가 있긴 한데 그 확인서 볼 수 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편 캐비닛을 열었어요.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들고 와선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신원미상 여성, 중년 화재, 현장 수습, 지문, 결과, 김영자 일치. 확인한 경찰분 이름이나 시신 인계 시간, 사진 자료는요? 그날이 조금 급하게 처리되긴 했어요. 경찰도 정신없었다 하고 저희는 그냥 기록대로 진행한 거라.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난색을 표했다가 민수가 강하게 요청하자 CCTV 폴더를 열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속 작은 상자에 담긴 유골이 화물차에서 내려졌어요. 민수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상자는 한참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유골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례업체 직원들이 상자를 모셔 내장터로 넘기는 장면뿐이었어요. 이상하네. 민수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지문 확인은 믿는다 치자. 그런데 현장 사진도 없고 시신 사진도 없고 그럼 누가 봤다는 거지? 민수는 곧장 구청 위생과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망자 처리 기록을 요청했고 행정 직원이 엑셀 파일을 조회했습니다. 찾아볼게요. 김영자 님이시죠? 그는 마우스를 내리다가 멈췄어요. 여기 김영자 님 맞으시죠? 민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옆에 화재 현장 여성 사망자 신원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의뢰자, 신원 미상, 대리인 접수. 의뢰자 신원이 없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재 당일엔 장례 대행사에서 먼저 접수 들어왔어요. 응급 상황이라면 대리 처리 가능하긴 합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이건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시신을 어머니로 만든 것이에요. 그럼 진짜 엄마는? 어머니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화재 당시 실종된 사람이었고 누군가 신원 미상의 여성을 데려다 김영자로 만들어 장례를 치른 것이에요. 그는 백이를 떠올렸습니다. 폐가에서 백이 앞에 앉아 손을 뻗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가 숨긴 거야. 민수의 눈에 싸늘한 결기가 깃들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주먹 쥐듯 쥔 채 폐가 쪽으로 달렸습니다. 황혼이 깔린 시골길은 조용했고 마음속에 퍼지는 긴장은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어요. 백이는 민수보다 몇 걸음 앞서 뛰고 있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안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창문 틈 사이로 들여다본 공간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문을 힘껏 열었어요.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봤던 그 사람, 민수의 기억 속 어머니, 김영자였어요. 말라있고 초췌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게 패인 눈동자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광수야? 민수는 순간 멈칫했어요. 광수는 그의 삼촌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아냐. 아니지. 너. 민수. 우리 민수. 그 목소리에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 말투와 흐릿한 인식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살아 있었구나.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내 새끼. 우리 아들 돌아왔네. 민수는 말없이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어요. 엄마.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집에 가요. 병원 먼저 가고 다 괜찮게 해줄게요. 어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백이가 다가와 머리를 비비자 작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개어 어머니의 어깨에 둘러주고 천천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길로 민수는 어머니를 안듯 업고 백이와 함께 마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중증 치매입니다. 사고 후 갑작스레 악화된 것 같고 방치 시간이 길었어요. 살아있는 걸 왜 아무도 몰랐죠? 치매 노인의 실종은 종종 발견이 늦습니다. 가족 연락망이 없었으면 평생 못 찾을 수도 있었어요.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룻밤을 병원에서 지샌 뒤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이는 앞장서 걷다가 현관 앞에 멈춰 섰고 어머니는 민수의 팔을 꼭 잡은 채 느릿하게 걸었어요. 거실 소파에 어머니를 앉히고 나니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가? 맞아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살아 있었구나. 그걸 몰라서. 난
이제 됐어요. 늦지 않았어요. 앞으론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진짜로.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어루만지며 작게 웃었어요. 내 손 참 따뜻하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갈을 먹고 말했어요. 이 맛, 내가 어릴 때 해줬던 그 맛이랑 똑같다. 민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하지만 창밖에선 백이가 묘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봉분 옆에 흙은 여전히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장례 치른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은 아직 묻혀 있었어요. 민수는 손에 든 유골함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검은 상자 안에 담긴 하얀 뼈 조각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이라 믿고 애도했던 시간들이 허공에서 갈라지는 듯 했어요. 며칠 전 그는 유골 일부를 법의학 연구소에 감식 의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어요. 장례 치르기 전에 이런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급했고 너무 아팠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핑계들이 지금은 모두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제출된 유골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화재로 손상되었지만 해부학적 구조 및 구성상 중형 포유류, 특히 돼지의 골격과 일치합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병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곤 아차했어요. 돼지 복실이었구나. 그제야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집 뒷마당에서 돼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사람보다 낫다며 정을 붙였고 그 돼지에게 복실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불렀습니다. 화재 당시 복실이는 화재를 보고 놀라 우리에서 탈출해 집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타 죽었고 그 잔해가 어머니의 뼈로 오해되어 유골함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주방에서 수거한 컵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집 등기 명의가 김영자였던 탓에 그 유골이 어머니 것이라 단정지었어요. 민수는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뼈 조각이 어머니로 둔갑했어요. 모든 게 아주 자연스러운 착각이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는 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백이는 봉분 옆에서 매일 밤 울었고 땅을 긁었고 묘를 향해 짖었어요. 민수는 백이 옆에 앉았습니다. 너 처음부터 알았구나. 엄마가 그 안에 없다는 거. 백이는 민수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봉분 앞으로 향했어요. 그 안에 담긴 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실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 마리 돼지였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내려놓고 작은 돌 하나를 올렸습니다. 복실아, 내가 사람처럼 보내줬구나. 미안하다. 엄마 대신 내가 장례를 치렀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어머니는 국을 뜨며 말했습니다. 복실이 어디 갔니? 민수는 숟가락을 멈추고 웃었어요. 엄마, 복실이는 잘 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민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 있었네. 앞으로는 살아 계실 때 잘할게요. 백이는 마당 끝에서 묘 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어머니와 밥을 지었어요. 그 삶은 더디고 느렸지만 거짓이 아닌 진짜였습니다. 말 못하는 백이는 묵묵히 묘 옆을 지켰고 그 조용한 행동이 진실을 밝혀냈어요. 모두가 어머니가 죽었다고 믿었지만 정작 장례를 치른 건 어머니가 키우던 돼지 한 마리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죽음.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삶이 숨어 있었어요. 민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걸. 죽은 줄 알고 흘린 눈물보다 살아있는 곁에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값지다는 걸요. 삶의 진실은 크게 울리는 말보다 작은 사랑과 기다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연과 함께 마음 한 켠을 다독여 보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에도 누군가 귀 기울여 줄 거예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